지난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엔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년 4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1월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네, 상저하고 전망을 깨고 펼쳐진 1월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올해 첫 FOMC 이후 조정 장세를 전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해 들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했던데 네. 먼저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제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국 한국을 살 거냐 팔 거냐를 결정하는데, 작년에는 아마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킹달러라 그래가지고 달러 지수가 한때 연중 기준으로 15% 올랐거든요. 네. 거의 뭐 없던 일이죠. 근데 너무 달러가 강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로 한국 증시가 유독 좀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달러 강세 배경이 가장 컸던 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너무 많이 네.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좀 바뀌었느냐? 달러가 이제 갑자기 약세로 바뀌었잖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국이 3월에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드디어 이제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이제는 동결로 들어갈 거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미 그 캐나다가 지난주에 그 이제 통화정치 회의를 열었는데 0.25% 올리고 이제 거의 중단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거든요. 보통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좀 약간 이제 캐나다가 먼저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미국도 좀 따라갈 거다.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 통화 가치라는 게 서로 상대국과의 비교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중국이 경기 회복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니까 위안화가 강합니다. 거기다가 유럽이, 우리 작년에 유럽이 진짜 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유럽 그 스페인의 온도가 25도까지 치솟다 보니까 유럽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뭐죠? 천연가스 이제 그 수급이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아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 떨어지고, 최근에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주가 지수도 좋은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해집니다. 유로화 강해지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해지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긴축이 끝나갈 것 같고, 또 유로화나 위안화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지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게 좀 가장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로 우리나라 상승장을 주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또 7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속에서 지금 개인과 이 외국인 간의 상반된 행보의 그 배경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개인하고 외국인들은 거의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지난 2년 반이었죠. 코로나 이후로 70조를 팔았어요. 그 과정에서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거의 100조 이상을 또 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한 그 10조 정도를 샀고, 지금 연초에 7조 정도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사실 좀 많이 좀 고생을 하셨죠. 고점에 좀 사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늘리면서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좀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이용해서 약간 좀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좀 심리가 좀 발동했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산 걸로 아마 많이들 기사 통해서 네. 보셨을 텐데, 사실 이제 대부분 평균 단가 따져보면 최소 7만 원 이상에서 대부분 좀 물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6만 원 중반까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어차피 하반기 되면 좀 금리도 좀 낮아지고 경기 좋아질 것 같아서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아마 작년 말부터 그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 침체 온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반도체 업황 안 좋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실적은 망가지는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라도 좀 손실 줄였으니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그런 좀 심리들이 발동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포지션이 좀 다르게, 개인의 이 그 포지션이 좀 다르게 좀 움직인 배경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실적 충격, 그러니까 어닝 쇼크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은 상승한 배경,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요. 주가가 실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아도요 주가가 먼저 빠지는 네. 경우가 있고요. 실적이 나빠도 오르는데 2년 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1년 3분기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이 오래 안 가고 결국 꺾일 거다. 근데 주가가 맞았죠. 실제로 이제 그 후로 계속 실적이 좀 꺾이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막상 이제 실적이 지금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 올라가는 건 결국 지금 실적 안 좋은 건 어차피 지나간 이슈고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 좋아질 거다. 근데 이게 꼭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항상 이 실적에 6개월 보통 선행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경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좀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하실 게 당장 실적 좋은 걸 보시면 안 되고 과연 6개월 후에 진짜 실적이 좋은지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6개월 후에 안 좋아지면 주가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는 실적 안 좋은 건 미리 좀 선반영이 됐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들의 좀 심리가 좀 특히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이 반도체 국내 기업들이 이번 주에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내일 반도체 감산에 동참할지 여부를 발표하는데 이제 네. 이 부분에 촉각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달 초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3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왜 중요했냐면 1월 2일 날까지 이틀, 그러니까 1월 2, 3일이었죠. 한 2, 3일 이틀 동안은 주가 지수가 되게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 1월 효과도 없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1월 3일부터 주가 지수랑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그날부터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기대감이 지금까지 이제 발현이 됐는데 이제 내일이죠. 내일 과연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에 진짜 동참을 할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삼성의 주요 관계자들이 우리는 인위적 감산 안 한다. 그리고 20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내일 감산한다는 측하고 아니다, 인위적 감산 안 할 거다 이렇게 좀 갈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일 감산을 안 한다고 발표를 하면 좀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좀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미 다 감산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투자를 이미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미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급은 이제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감산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겠지만 감사 안 하니까 이제 또 반도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주가 상승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네. 있겠지만 감산을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3분기에 안 좋아진다. 이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증시의 1월 랠리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관심은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희 이제 당사 이베스트 좀 리서치에 좀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1분기에는 한 2,590선 정도를 조금 이제 그 고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한 2,300선 정도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500선 이상에 한번 지금 거의 근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500선으로 만약에 근접하면 증시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2,500을 지금 오늘 돌파 못하고 다시 되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FMC까지는 좀 우리가 한번 열어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을 할지 지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 그리고 증시가 지난 이제 1월 달에 11% 올랐어요. 월간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조절 구간은 좀 진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당사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FOMC 앞두고 조금 2,500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견은 그게 쉬어가는 거지 어쨌든 결국엔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는 큰 그림은 좀 보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2만 주가 풀리는 시가총액 2위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부터 이제 내부 직원들 매도가 가능해졌는데 네.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물량도 쏟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락폭 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주가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끝나고 확인해 봤더니 플러스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가 이 매매 주체를 확인해 봤는데 개인만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개인 투자자 이제 대부분 직원분들이 좀 파신 것 네. 같아요. 그걸 물량을 좀 받아서 오히려 좀 오후에 주가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보호의 수가 풀렸다는 건 이제 유통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좀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결국엔 이건 수급 이슈고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물량이 나오는 걸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가 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물론 이제 이게 물량이 적진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좀 제한시킬 수 있지만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주가의 약간의 상승을 좀 막는 효과 정도는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LG엔솔이 가장 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에.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 주가랑 좀 오히려 연동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을 주셔서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동안 33%나 네. 폭등을 했습니다. 2003년 5월 이후에 최고의 주간 상승률인데 사실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제기되면서 테슬라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폭등한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지분을 팔아버렸죠. 이제 빚을 내서 또 인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테슬라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인수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많이 의문부호를 표출했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가 있었지만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할부 금리가 1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브랜드 회사들한테도 이게 타격이 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가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래버린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좋아도 오히려 이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테슬라도 애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을 인하하니까 이제 테슬라도 고금리엔 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실망을 해버렸어요. 테슬라 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70%나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간 배경은 이 가격을 낮춘 이제 이유가 좀 드러난 거죠. 결국 테슬라의 목적은 물론 이제 차가 약간 안 팔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차를 많이 팔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랑 다르게 이 자동차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탑재가 돼 있는데 그걸 무선으로 업데이트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월 구독료를 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월 구독료를 내려면 여러분들도 뭐 정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정수기 회사들도 일단은 내가 마진을 좀 덜 먹더라도 정수기를 많이 이렇게 깔아놔야 네. 월 구독료를 받잖아요. 이게 약간 테슬라의 전략이 좀 그거예요. 일단은 많이 팔아서 사람들한테 경험을 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월 구독료 서비스 이건 한번 이제 접하면 매월 꾸준하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마진은 희생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판매가를 낮췄는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우려했던 판매 감소라든가 테슬라도 별 수 없네. 이 우려가 일단 지금 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한 주 만에 33%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다시 순매수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 그런데 지난해까지 보면 동학개미보다 오히려 서학개미들의 손실이 더 많다. 서학개미들이 더 큰 자산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 폭등으로 다시금 어떤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없겠습니까? 일단 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예전에 아마 작년 9월인가 제가 10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환율이 1,400원 할 때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하면 좀 후회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주식은 우리 한국과 다르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내가 테슬라에서 이익을 내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진 만큼. 근데 물론 반대로 이런 거죠. 나는 달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미국 어떤 기업이 좋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셔도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약달러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이 성과가 뭐 테슬라가 나도요. 환율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투자하신 분들은 꼭 환율 방향, 그러니까 달러가 어디로 가는지를 꼭 그걸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좀 기업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실 건 뭐냐면 작년에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 10년간 미국의 성장률은 끝도 없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미국 주식은 무조건 성공한다. 네. 이게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염두에 두실 건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영원한 상승하는 기업은 절대 없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주가는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국적 가리지 마시고 꾸준한 성장이 나오는 기업인지 그거를 두 번째로 확인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에 주목을 할 텐데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에 올해 첫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연준 인사들의 입에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매파 성향의 발언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연준 의장이 속성상 한번 약간 누르는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렇게 FOMC 회의를 보면요. 그 전에 주가 지수가 오르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매파적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증시가 흔들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증시가 또 너무 오르잖아요. 기대 인플레를 또 자극시켜서 물가가 좀 오르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를 지금 앞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말을 지금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번 할 것 같은데 약간 이쪽에 다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연준 의장 입장에선 조금 한번 눌러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눌러주는 게 이제는 또 끝났다 이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한 번에 좀 약간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지 방향성은 명확해졌어요. 어차피 지금 3월 되면 미국 FOMC는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끝내고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제 또 시작이다 이게 아니라 결국엔 좀 의도된 약간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흔들린다면 오히려 이제 또 주가 지수가 눌러지면 또 약간 이제 기회가 저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인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 있다. 미 연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또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빅테크 4개 기업의 네. 실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에 메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2월 2일을 전후해서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이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애플이겠죠. 우리나라 이제 부품 회사들이 많이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하실 건 이제 애플이 탈중국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폭스콘 공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아마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 얼마나 그 폭스콘 공장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근데 이게 올해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할 것 같고 또 올해 3분기에 애플 또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애플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IT 부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공급을 하니까 애플 실적 전망이 어쨌든 기대보다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애플 쪽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대표 기업들인데 결국 가장 화두가 요즘에 계속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발언들이 나올 것 같은데 관건은 그겁니다. 이 기업들이 좀 구조조정하는 거라 별개로 지금 특히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도 그렇고 요즘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챗 GPT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채팅하면서 검색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대부분 다 지금 뭐를 하죠? 클라우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클라우드 투자를 좀 늘릴 건지 시장 기대보다. 근데 이걸 줄여버리면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또 덜 들어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하실 거는 클라우드 투자를 좀 늘리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증시 상황들 오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